자, 미리 말씀드리면 지읒 같아요. 여기가 좀 그나마 어려운 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대손세 공제보다도 좀 살짝 어려워요, 여기가. 더. 주무시면 안 돼요. 저격은 아니에요, 저격은. 자, 보시죠. 자, 해석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의제하고 간주는 같은 말이라고 했죠. 실제로는 그건 아닌데 그걸로 봐서 우리 그걸로 보겠다. 그럼 해석을 하면 매입세 공제는 원래는 안 된다 이 뜻이잖아요. 매입세 공제는 안 된다. 하지만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세법 하다 보면 요 의제, 간주라는 말 엄청나게 보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아셨죠? 거의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매입세, 여기 잘 보세요. 실제로는 이게 매입세액을 부담 안 했거든요. 실제로는 매입세액 부담을 안 했는데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봐서 빼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왜 도대체 그래야만 하는지 맞죠?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니? 왜 그렇게 의제를 해? 그냥 하지 맞죠? 자 보시죠. 자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C예요. C. 자, C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뭐 100원, 400원, 500원 있죠, 여러분들. 요게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부가가치는 우리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매출액에서 매입액 뺀 거죠. 그죠? 해보죠. 자, 보시면. 자, 여기는 다 사업자고요. 자, A는 10% 사업자, B는 면세 사업자, C는 다시 10% 사업자. 이렇게. 자, 해보자. 보시면. 자, 여기 A가요. 최초 생산자래요. 최초 이제 생산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0은 매입한 금액이 없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A는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솔직히 이거 모르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워주세요라고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알고 외우시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외우시는 건 차이가 크니까 떠들어 볼 거지만 지금 하는 설명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도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살짝 중요하긴 해요. 살짝. 그래서 진짜. 자, 그래서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인 B한테 100원에 판 거예요. 사온 게 없으니까 100원에 팔면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A가 B한테 팔았을 때 항상 우리가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오직 매출자 기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A하고 B와의 관계에서는 매출자가 A잖아요. 공급자가요. 그럼 공급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 계산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10% 사업자니까 매출한 100원에 10%인 10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상대방 매입자한테 걷어서 내잖아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면세사업 상대방이 뭐 면세사업자든 영세율 사업자든 안 따져요. 매출자가 10% 사업자면 본인이 매출한 금액의 1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부가가치세, 즉 매출세액을 10원을 뜯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세나 영세율은 판매할 때나 적용이 되는 거지 매입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면세 사업자인 B는 이 10원이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매입세액을 뺄 수 있으면 매입세 공제라고 하고요. 뺄 수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이 뭐냐면 일단 적격 증명 서류를 받아야 돼요. 뭐 세금 계산서, 뭐 우리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A한테 세금 계산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기는 해요. 면세 사업자도 지금 얘한테 여러분들 10원 부담했잖아요. 얘한테. 맞죠? 세금 계산서를 면세 사업자 받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금 계산서를 못 줄 뿐이지 세금 계산서를 받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매입세 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매입세 공제를 하는 건 매출세액을 내니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 매출세액을 낸다라는 건 그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매출액이 면세가 되죠. 면세가 되니까 우리가 아마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면세사업자인 B는 10원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면세사업자인 B는 얼마 주고 산 거냐면 그냥 110원 주고 산 거예요. 이 물건. 그죠? 왜냐면 110원을 부담 A한테 110원 줬잖아요. 그죠? 근데 10원 못 빼죠. 못 빼니까 그냥 110원 주고 산 꼴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면세사업자인 B는 110원 주고 산 거고요. 그러면 400원의 여러분들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400원의 가치는 그냥 부가가치는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400원의 마진을 내야 돼요. 그럼 110원 주고 샀으니까 C한테 510원에 팔아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야 400원의 여러분들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잖아요. 110원 주고 산 꼴이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면세사업자인 B는 10% 사업자인 C한테 팔 때 510원에 팔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매출자죠. B와 C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내지 않으니까 상대방한테 거둘 부가가치세도 없죠. 여기까지 되셔요. 근데 이게 이 510원이 어떻게 솔직히 구성이, 자 보시면 이 510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보세요. B가 10원을 만약에 뺐어요. 10원을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면 100원 주고 산 거잖아요. 맞죠? 100원 주고 샀으니까 500원에 팔면 되죠. 400원에 같이 얻으려면. 근데 10원을 못 뺐기 때문에 그 10원을 C한테 전가시켜 버린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B의 매출액 510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전 단계에 우리가 못 돌려받은 거 있죠. 부가가치세 10원에다가 50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여러분들? 500원 원래는 매입세 공제 받으면 500원에 팔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못 돌려받았으니까 500원에다가 전 단계에 못 돌려받은 10원까지 우리가 상대방한테 전가시킨 거죠. 팔 때. 이해되세요? 조선말?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C. 자, C는 매입세 부담을 안 했죠. 실제로 못 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뺄 수가 없어요. 되세요? 근데 여기 C가 창출하고 싶은 가치는 500원이에요. 그러면 C는 면세사업자인 B한테 510원 주고 산 거니까 500원의 가치를 내려면 1,010원의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010원에 팔고요. 당연히 본인이 10% 사업자니까 매출한 금액의 10%인 101원을 내야 되고요. 됐죠? 그걸 소비자한테 뜯어서 내는 거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는 당연히 매입세 부담을 절대 안 돼, 매입세 공제가 절대 안 되고요.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세무서가 총 얼마를 걷어들였냐면 여기 보시면 자, 세무서가 얼마를 걷어들였냐면 여기서 10원 걷었죠. 근데 10원을 못 빼줬으니까 여기 그냥 10원 그대로 걷어들인 효과죠. 그리고 면세사업자한테 못 걷었고 C한테 안 빼줬으니까 여전히 10원 걷은 거예요. 그리고 C한테 101원 걷었으니까 실제로 111원을 징수한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는요. 10%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10%만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여기 10% 사업자는 A하고 C죠. 맞죠? 그래서 A가 100원의 가치 창출했고 C가 500원의 가치를 창출했으니까 실제로는 요 600원의 10%인 60원만 걷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정상인데 실제로 111원을 걷어버렸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51원을 더 걷어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이 실제로 세무서가 더 걷어들인 51원은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한수효과 누적하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안 나와 시험에 있을 때. 뭐냐면 우리가 면세사업자가 창출하는 가치 400원 있죠. 이걸 나눠볼까? 요거를 여기다 적어서 설명드릴게요. 어디다 할까? 칸이 좀
좀 보이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 적을게요. 자, C의 매출액 있죠? 여러분, C의 매출액이 1,010원이잖아요. 보이시나? 맞죠? 1,010원이죠. 이 1,010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A 더하기 B. 아이고, A 더하기 B 이건 아니야. 자, A의 가치. A의 부가가치. A가 창출한 가치는 100원이죠, 여러분들? 자, 더하기 B의 부가가치. 얼마냐면 얘가 400원이죠? 그 다음에 C 본인의 가치. 그러니까 500원이죠, 여러분들? 500원. 오케이. 이렇게 하면 1,000원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원은 뭐냐면 A가 10원을 냈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전적으로 사업자는 부담 안 하고. 근데 B도 못 돌려받고 그걸 여러분들 C도 못 돌려받았죠. 못 돌려받아가지고 다시 C가 소비자한테 그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A가 냈던 부가가치세 10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10원은. 되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C의 매출액이에요. 1,010원. 아셨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냐면 우리가 요 B의 부가가치 있죠? 잉크색 뭐로 할까? 여기 있는 B의 부가가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B의 부가가치는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거예요?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거예요? 그죠?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과세하면 원래 안 돼요. 아시죠? 과세하면 안 되는데 그게 과세가 되는 걸 우리가 환수효과다라고 불러요. 환수효과 먼저 듣고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의 10% 40원을 우리가 걷어들이고 있죠. 이 51원 안에 40원. 아시죠? 요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 거들게 미안하다. 아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원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누가 세금 냈어요? A가 냈잖아요. 맞죠? A가 냈고요. 그 다음에 요 A가 냈던 부가가치세는 이건 부가가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잖아요, 세. 맞죠? 이 A가 냈던 부가가치세인데 얘는 부가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 A의 부가가치 100원의 10%인 10원을 또 C가 또 내고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요 C가 내고 있는 건 101원이잖아요. 10% 곱한 거. 자, 여러분들 지금 C가 내고 있는 건 101원. 여기 10% 곱 101원이죠. 맞죠? 여기 10% 곱하기 다 10% 이거 안 해서 그런가? 잘 안 보실 건데. 10원, 40원, 50원, 그다음에 1원. 잘 보시진 않을 건데 이렇게 구성됐단 말이에요. C가 내고 있는 101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알죠? 근데 A의 가치 100원의 10%인 10원 A가 내고 있죠? 근데 지금 B의 매출액이 포함되어서 B가 또 내고 있는 거잖아요. A가 또 내고 있는 거죠? 이해돼? C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서 A의 가치가 또 C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서 다시 또 내고 있는 거예요. C가요. 오케이 되세요?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는 이미 A가 냈어요. 그리고 가치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과세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부가가치세 또 과세하고 있죠,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우리가 한 번 과세가 됐던 걸 또 한 번 과세를 하는 걸 우리가 이중과세다라고 불러요. 이중과세 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럼 그 이중과세가 발생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A가 냈던 10원을요. 누구한테 안 빼주고 있죠. 누구한테 안 빼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소비자한테 팔 때 그 10원을 또 소비자한테 걷어가지고 또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10원을 누구한테 안 빼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10원을 지금 누군가한테는 빼줘야 돼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면세사업자한테 빼줄 수가 없어요. 면세사업자 자체는 과세를 한 우리가 매출액이 과세가 되지 않으니까 못 빼줘요 원래. 맞죠? 누구한테 빼줘? 지금 C한테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C는 실제로 매입세 부담 안 했죠. 실제로는 매입세 부담한 적이 없어요. 아시죠? 근데 이렇게 11원, 요 11원은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면세사업자는 못 빼주니까 C한테 10원을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실제로 C는 매입세액을 부담 안 했죠. 그죠? 잘 보세요, 이제. 녹화하고 있는데? 오케이. 녹화본 이미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C는 매입세 부담 안 했죠, 여기요. 매입세 부담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잘 보셔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제로는 C는 510원 주고 부가가치세 안 줬어. 매입세 안 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떨궜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무서에서 너 C는 B한테 500원 준 거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10원을 준 거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겠대요. 일단 이렇게 보겠대. 이렇게 보겠대. 실제로 C는 매입세 부담 안 했지만 요 10원을 어떻게든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C한테. 그래야지만 이중과세가 안 돼요. 그거 꼭 곧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C는 510원 더하기 빵원 부담했지만 500원의 부가가치세 10원을 B한테 준 것으로 봐요. 아시죠? 그리고 실제로 C는 B한테 계산서 같은 거 받았겠죠? 맞죠? 이거를 세금 계산서처럼 의제를 해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처럼 실제로 계산서 같은 거 받았겠지. 세금 계산서 받은 것처럼 의제하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처럼 의제를 해서 알았죠? 그럼 얘는 과세 사업에 쓰고 그 다음에 적격 증명 서류 받은 것을 의제하는 거예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다. 알죠? 받아들여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한테 요 매입세 10원을 빼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자, 보시면. 자,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510원을 줬지만 10원을 빼죠.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하면. 그죠? 매입세액을 부담 안 했지만 매입세액 부담한 것처럼 의제해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제 매입세 공제입니다. 그럼 10원을 빼면 C는 얼마 주고 산 꼴이에요? 500원 주고 산 거죠. 500원 더하기 10원 이렇게 준 것을 의제를 해서 10원을 빼주면 500원 주고 산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C는 500원 주고 산 꼴이니까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한테는 1000원 더하기 부가가치세 100원을 징수하는 거고요. 되세요? 그러면 이제 C가 낼 건 100원이죠.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무서가 얼마 걷었는지 보세요. 자, 일단 A한테 10원 걷었죠. 걷었지만 C한테 10원 빼줬잖아요. 매입세액 있는 것을 의제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이 10원은 과세 안 된 거 이제는. 맞죠? 그리고
100원 걷었죠. 그럼 실제로 여기서 이제 예, 그럼 이제 100원 걷은 거잖아요. 그럼 100원만 이제 걷었으니까 추가로 징수한 건 40원이죠. 맞죠? 그럼 이중과세는 해결을 한 거예요. 알죠?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는 언제 해주냐면 이렇게 면세사업자한테 매입을 해서 과세사업에 쓸 때 그때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했지만 매입했으면 실제로 매입세 부담 안 하죠. 그걸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처럼 의제를 해서 빼줘서 이중과세를 방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한테 매입해서 과세로 팔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아시죠? 그 다음 좀 더 좀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자, 10분 쉬셨다가요. 10시 30분. 예, 10시 30분에 예, 여러분들 2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쉬시죠.